멘트 소리를 멘트를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김성수 선생님. 아이들을 돕겠다고 기부금을 모았는데 128억을 모았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127억을 횡령했다면서요. 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 동안 약 5만 명의 후원자로부터 128억 3,735만 원의 예. 후원을 받았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127억 원을 그냥 본인들이 뭐 호화 요트 생활을 하는 등 이렇게 사용을 해서 구속 기소가 되고 이제 선고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대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고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된 그런 사안입니다. 예. 하지만 별로 아까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은 그 기부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노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저 영상 당시에 공개된 거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분했거든요. 예. 아니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내가 기껏 기부를 했더니 그 돈으로 유람선을 타고 저렇게 자기들끼리 파티를 즐길 수가 있나. 저게 다 기부금으로 지금 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단체가 엄청난 돈을 유행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한국 사회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당시에 기부 포비아라고 해서 내가 기부를 해봐야 이 돈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기부를 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건 때문에 도움을 못 받게 된 정말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인데 예. 저 사람들은 저 당시에 남의 돈으로 저렇게 호화롭게 놀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보면 별로 반성하는 빛이 없다고 또 뉴스에 나와서 예.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었던 사건이죠. 이들이 했던 거를 보면은 외제차 사고, 외국에 여행 다니고 기부금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재질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 내용이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징역 8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127억 원을 횡령한 사기꾼에게 그것도 그로 인한 파장이 기부 문화에 대한 어떤 나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기부금을 냈던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 따진다면 저게 과연 징역 8년으로 끝날 범죄인가?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127억 원을 횡령을 했다는데 추징금도 없고 벌금도 안 보여요. 그러면 127억 원을 어딘가에 남은 재산은 징역 8년 끝내고 돌아와서 나머지 127억 중에서 남아있는 돈은 또 떳떳하게 쓰라는 뜻인지 예. 그래서 왜 추징금이 없고 벌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고 저 징역 8년이라는 것도 재질이라든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도하면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걸까요? 원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도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이게 예.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일정 부분 횡령이나 배임을 하면 공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공탁? 네, 피해 금액을 이제 127억인데 그렇다면 127억에 해당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제 법원에다 이제 맡기는 거죠. 피해자들한테 주라고 맡기면 그게 또 공탁을 하면 그게 양형 인자라 그래서 형을 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요. 이제 왜냐하면 그 피해 변제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처벌이 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는 판결문 원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게 액수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뇌물수수 같은 거 공무원들은 1억이 넘으면 구속을 좀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비해서 아니 저게 10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뭐 10년도 안 넘고 한 8년밖에 왜 저렇게밖에 안 살지? 이런 네.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조금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뭐 돈을 정말 외국에 숨겨놓고 횡령이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 숨겨놓고 그냥 몸으로 속된 표현이죠. 법조인들이 쓰는 속된 표현인데 아니 몸으로 때우고 나와서 그냥 돈 찾아서 쓰고 잘 살래. 뭐 몇 년만 버티고 거기서 모범수로 살면 가석방도 요새는 있겠네요. 가석방도 많이 네. 되고 하니까 그리고 전과가 없으면 더 그렇거든요. 전과가 없으면 양형 낮고 가석방도 쉽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촘촘히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횡령 배임보다 사실은 다 횡령 배임이 다 나쁘게 하지만 네. 이거는 기부금과 관련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앞으로
결과가 남아 있으니까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뭐 예. 결과가 남아 있으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달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근데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기부금을 128억이나 모았냐 봤더니 아예 그냥 전국에 지부를 그냥 쫙 만들었더라고요. 예, 무슨 기업처럼 뭐 콘텐츠 막 판매하는 뭐 회사도 만들고 예. 그리고 전국에 뭐 서울, 인천, 의정부 이렇게 쭉 여기저기 지부를 만든 다음에 개인 정보를 2천만 건을 어디서 빼내 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제 콜센터 직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무작위로 2천만 개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뭐 사회복지단체다, 뭐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막 이러면서 기부를 권유하면서 예. 뭐 책 한 권 구입비 정도면 된다. 그리고 심지어 현금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도 된다라고 하면서 기부를 권유해가지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이상도 기부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뜻으로 무슨 뭐 번듯한 단체라고 하고 사회복지사라고 하니까 좋은 뜻으로 기부했는데 예. 그게 결국 사실상 사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 의원님 이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128억을 모았다는 거는 반대로 이만큼 우리 일반 시민들이 기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회의 선한 마음을 저렇게 속였기 때문에 재질이 훨씬 더 나쁜 거죠. 지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합니까? 그렇게 예. 해서 거기서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기부 문화가 또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기업들의 기부 문화도 그런 일 때문에 위축이 돼 있는데 정말 다수의 예. 소액 기부자들도 저런 사건 때문에 또 위축이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기부 문화가 위축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최순실 사건은 정말 크게 처벌을 받은 반면 저 사람은 그 재질에 비해서 너무 적은 처벌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형평도 좀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예. 다시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런 기부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이렇게 좀 허술한가요? 허술해요. 저희도 관련한 걸 보면 이제 이게 그냥 지방자치단체 밑에 그냥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뭐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또 그 성격에 따라서 거기다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이 관할하는 그 부처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좀 더 쉽게 뭐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감독 기능이 조금 더 약한 데를 골라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막 단체가 너무 많으면 그걸 다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뭐 국회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감사원 이런 기능이 또 다 있죠. 들여다보는 기능이 있지만 이건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냥 너희가 알아서 후원해라 이러는 거 등록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제대로 안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기부했던 돈이 제대로 쓰인다고 사람들이 확신을 해야 조금이라도 기부를 더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공무원도 많이 뽑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예. 다음은요. 최근에 좀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김병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어제 새벽 경북 구미의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든 남성이 비틀거리며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의사의 뒤통수를 내려칩니다. 의사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놀란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가 응급처치를 합니다. 머리를 맞은 의사는 두피 동맥 파열과 뇌진탕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대 대학생으로 술에 취해 다른 환자까지 공격하려다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 의사폭행 사건은 지난달에만 4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일 정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도 술을 마신 40대 환자가 의사를 폭행했습니다. 강릉과 전주에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어제 구미까지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